그날은 아침부터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누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괜히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시댁에 가야 한다. 그 사실 하나가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댁에 가는 날은 나름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더 신경 썼고 더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혀 다른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피하고 싶다.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휴대폰 알림 소리,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달랐습니다. 저만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불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시간을 늦추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찍 가야 돼.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멍하니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눈밑이 조금 어두웠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물을 틀고 세수를 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전혀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옷을 고르는 데만 몇 분이 걸렸습니다. 이 옷은 괜찮을까? 너무 편해 보이지는 않을까? 혹시 또 뭔가 지적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결국 몇 번이나 갈아입다가 가장 무난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옷.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정리하면서도 괜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다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출발하자.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나서도 저는 계속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음악을 틀었고 평소처럼 운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계속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운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잠깐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냐?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를 잠깐 보시더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 시선이 괜히 더 신경 쓰였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안의 공기가 절대 편하지 않다는 걸. 저는 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더 낫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늦었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씻고 그릇을 꺼내고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더 신경이 쓰였고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은 것 같았습니다. 아, 네. 다시 고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말이 나왔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니?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나는 계속 틀린 사람이 되는 걸까? 그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사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 넣고 씹고 넘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뭐 하니? 그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웃으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애도 없고 시간 많겠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주변에서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산다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요즘 애들은 기본이 부족하다. 눈치가 없다. 그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려고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말씀 들으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처받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뭘 해도 틀린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속 지적만 하시고 저 계속 눈치 보면서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요.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